세상에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따 가면 되잖아. 뭐? 죽고 싶어? 아이고, 이게 조그만 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는 내가 죽어도 엄마는 안 울 거잖아. 그럼 엄마가 울게 왜 우냐? 아유, 이게 아주 배가 불러서 이러고 있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공부나 해. 틀렸잖아. 아유, 지우개 어디 갔어? 맛있어. 그래, 애가 그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디 가기 싫어, 뭐 유치원 가기 싫어, 나 배 아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뭐가 불편해서 아이가 짜증난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엄마가 저렇게 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른 입장에서도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잘 안 읽혀지는구나,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구나 하면 정말 좌절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런 부모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진짜로요?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보면서 어머 저 엄마 왜 저래 그러지만 네.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부부의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뭐 일심동체로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아이하고 부모는요 이심이체예요. 사실 그래요. 일심동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 뱃속으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꾸 일심동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사랑을 아이가 너무나 굳건히 믿고 있으리라는 자신감에 네. 그냥 편하게 막 표현하는 거죠. 근데 아이는 이심이체거든요. 그리고 어느 일정한 나이까지는 제대로 표현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엄마 나 죽어도 안 울 거잖아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왜 울어? 야 너 속색이는데 없으면 편치. 이러면 부모는 그게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아이는 요 나이 땐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할 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내는 미묘한 사인들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아이만 이렇게 보고 그러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배가 아프다고 한다든가 좀 뭐 빈번하게 두통을 호소한다든가 네. 잘 가던 유치원이나 학교를 좀 아침에 가기 싫어한다든가 네. 아이가 부모하고 잘 눈을 좀 안 마주치려고 한다든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대화를 좀 안 나누려는 시간이 많아진다든가 이럴 때는 아이하고 의논해 보셔야 돼요. 네네. 혹시 어려움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아까 그 화면에서의 상황 때 엄마가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그 정답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모범 답안. 그렇죠. 아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맞아요. 애도 어른들도 수도 없이 쓰는데요. 그럼요. 뭐. 애도 짜증이 날 때는 왜? 그렇게 물어보면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뭐 만약에 화가 많이 나는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왜 짜증을 내? 뭐 친구 때문에 짜증나면 걔랑 안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혀 공부해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아이의 감정을 좀 신중하게 다뤄줘야 될 감정인지 아니면 넘어가도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네. 또 어떤 부모는 너무 민감하게 읽는다고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왜 그러는데? 그렇죠. 엄마한테 얘기해. 걔가 이랬어? 뭐 이러면 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짜증 왜 걔랑 좀 있으면 자주 짜증이 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에요. 뭐 이러면 그래 혹시 속상한 일 있으면 얘기해라.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죽고 싶다 이럴 때도 헛소리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럴 때는 아니죠. 사실 부모도 네. 되게 놀래잖아요. 막 당황스럽고 그 죽고 싶다는 말 그럼요. 자체가. 네. 네가 이런 표현을 쓸 때 뭐가 힘든 게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나랑 얘기해보자. 네. 아니면 엄마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면 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너는 엄마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주 진솔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다면 스트레스에 좀 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저희한테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좀 전해주세요. 왜 스트레스 중에는요. 좀 안 겪고 넘어가도 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겪지 말아야 될 것, 또 과하게 주는 거. 이건 덜어주셔야 해요. 네. 그리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겪어야 되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자기가 겪고 대처해야 되는 것들은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그러한 아이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게 결국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은 손을 잡고 같이 해나가는 거지 네. 일방적으로 지시한다든가 훈계를 한다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 대처하는 능력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의논해서 어떤 방법들을 알게 되면
머릿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다루는 능력도 생겨나겠죠. 그래서 꼭 겪어야 되는 스트레스는 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네.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해나가자. 또 좀 힘들긴 하겠지만 결국은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제는 아이가 정말 용감하게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용감한 부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언어세상에서 멀티미디어 영어동화 아이스토리북 드리고요.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하는 날이죠. 내일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원장님과 함께 프로가 되고 싶다면 프로처럼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1시 20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